돈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2월 22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 실렸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먼저 보시죠.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금융지주 주주 환원 확대 요구에 이어서 방송사 지분을 사들이며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눈독 들인 기업들의 주가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를 향한 추격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시죠. 배터리 시장에서도 가성비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가격이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고 리튬과 인산, 철 중심의 LFP 배터리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이후 파생 금융상품 손실 금액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상환 잔액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사 받고 오늘도 2개 꼽아보죠. 오늘의 선택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파생 금융상품의 손실 금액이 감소 추세라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함께 하실 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삼성 파운드리 질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반도체, 자율주행차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는 내용인데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AI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암바렐라사가 지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소식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일단 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도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세대 반도체 먹거리다. 네. 메모리도 이제 사실 업황 굉장히 안 좋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이제 곧 이 상용차로서 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중요한데 이번에 암바렐라사의 반도체를 좀 수주를 했어요. 자율주행차의 이 반도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두뇌에 인간이 하는 모든 운전의 그런 오감을 다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오감을 대체하는 센서에 대한 정보를 연산하고 제어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그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에다스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이 점유율도 좀 보고 싶습니다. TSMC가 사실 1위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하면 TSMC가 56.1%, 그리고 삼성전자가 15.5%입니다. 그 다음에 한 6.9%니까 역시 이제 1, 2위의 다툼이 지금 계속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이 당시가 TSMC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시점이고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맹추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2030년에는 자그마치 한 3배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면 여기에 뛰어든 기업들도 좀 수혜를 누릴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 AI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또 비메모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지금 선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선점하고 있는 이 과정이 좀 눈에 띄게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도 궁금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회심의 카드로 불리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회심의 카드까지 됩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선점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TSMC가 먼저 애플과 지금 계약을 맺고 차량용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애플이 우리한테 지금 좋은 소식은 애플이 주문을 취소했어요. TSMC가 그래서 좀 타격을 지금 받았죠. 약 한 12만 장을 취소한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암바렐라의 지금 주문을 받은 상태이므로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고요.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4나노 공정, 최신 4나노 공정을 완전히 차량용 그런 반도체 공장으로 지금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향후 파운드리 시장 관련한 전망까지 체크를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LS 손실은 줄었는데 미상환이 많아서 복병이라고 합니다. 파생 금융상품 손실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어느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줄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지금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네. 2020년을 보면 4,192억 원, 2021년을 보면 3,852억 원인데 네. 지금 2022년을 따져보면 2,015억 원입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어쨌든 약 한 전반 가까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역시 엔데믹 상황,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또 원자재 시세 회복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손실액의 리스크가 많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상환 잔액은 여전히 높다고요. 네, 이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금 그래도 이게 호신호 속에서 약간 좀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 속에서 과연 이것이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미상환은 건 기초자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확신이 들어야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기 상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미상환 금액이 지금 걸림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방금 미상환 금액의 걸림돌이긴 한데 1차 조기 상환 물량이 올해 1월 들어서 증시가 올라오면서 좀 많이 상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좀 더 큰 텀을, 롱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1월부터의 어떤 상황을 보면 조기 상환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1월에 반등세였잖아요. 그럼 좋은 전체적으로. 시그널로 봐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현재 어떤 시그널로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 2, 3월 이후도 사실상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다. 즉 글로벌 경기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 증시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환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시 훈풍이 지금 2월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1월에 워낙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훈풍이 좀 이어진다면 파생 시장에도 끼칠 영향이 뭘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증시에 연계된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ELS라든지 ELD라든지 이런 채권이라든지 증시가 연계돼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근데 ELS나 ELD를 또 모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LS, S가 뒤에 붙은 것은 증권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B가 붙는 것은 본드, 채권을 얘기합니다. 네. ELS와 ELB의 차이는 주가 연계 증권이냐, 주가 연계 채권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DLS와 DLB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 결합 증권이냐, 파생 결합 채권이냐 그 차이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가를 연계하느냐 아니면 주가 이외의 여러 가지 상품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유가라든지 이런 기타 상품들을 연계한 것이 이제 D자가 붙고요. 그다음에 주가를과 연계한 것이 E자가 붙는데 증시가 어찌됐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출렁이지 않고 이게 수익이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땐 ELS나 ELB의 파생 상품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일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시점으로는 파생 금융 상품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전망이 좋다라는 말 자체가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뉴스 함께 하신 분도 보내드려야겠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